안녕하세요. 행운을 제이였습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재 2차 지지선까지 코앞에까지 온 상황이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제가 하락장 6이라고 해서 카페에 글 올려드렸던 거는 최대 제가 보는 거는 2123, 2123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4포인트로 다 해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눈을 뜬 거죠. 중국이 눈을 떠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냥 간단한 거를 뭐 화장품 또는 뭐 신발 그런 거, 가전제품 그런 것만 해서 이제 싸게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완전히 어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 배불리게 해 주는구나. 그걸 알아서 이제는 반도체 쪽하고 2차 산업 AI 그쪽으로다가 이제 점점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좀 위협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재임 시절 때 무역 전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일단 현재 지수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미장이 또 금요일 날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또 달러도 지금 1,412원인가 12원 돌파를 하고 지금 달러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집값도 많이 내려갈 것 같고, 지금 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담보대출로 한 이자가 거의 한 8%대까지 상승한다고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푸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물가가 오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근데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진 않죠. 그런 부분이 뭐 김밥이 예를 들어서 뭐 1,500원이었는데 요게 다시 달러가 떨어졌다고 해서 김밥이 1,500원이 1,000원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1,500원이면 그 1,500원 그대로 가고 계속 그렇게 하죠. 지수는 현재 코스닥은 현재 729포인트인데, 여기가 여기에 가장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거든요. 714포인트. 여기를 이탈을 하면 저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일단 제가 예수금을 계속 확보하라 900포인트부터 예수금 확보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도 이야기했고, 900포인트부터 하락도 예상되니까, 예상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오른 실적으로 많이 1000포인트에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예수금을 좀 확보해 놓고, 그다음 지금 뭐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이제 지수가 안 가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위축돼 갖고 다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00, 만약에 14포인트 리타를 하면 여기 600, 630까지, 630까지, 635포인트, 635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코스타 714포인트. 제가 714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언급했고 글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635포인트. 여기가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바닥자리. 바닥자리로 고요. 714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월봉상의 714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 월봉상에서는 아직 가까워 보이지만 일봉상에서는 아직 14포인트를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딱 자리는 차트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을 형성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710 12포인트를 만약에 지지를 해 준다고 하면 지지를 해 주면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무역 전쟁도 그렇고 최근 폭락장 같은 경우는 요때가 20 년도 코로나 때도 좀 많이 폭락을 했죠. 지금 현재 코로나 가격대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6월 달, 3월 달이 이때가 거의 폭락장이었죠, 이때가. 3월 달. 지금이 요 자리가 지금 거의 바닥자리죠. 봤을 때 여기 693 포인트네요. 693. 여기 깨지면 안 돼요. 693. 봤을 때는 요 자리 712 포인트죠. 가장 낮은 게 712.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좀 늘려 보면은 아 여기가 바닥, 여기가 지지 라인이구나. 이게 딱 보이죠. 693 포인트. 630 까지 부른 건 최악의 상황이고 693.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달러값 환율도 높기 때문에 1,409 원이네요. 1,409 원. 지금 뭐 보시다시피 고객 예탁금도 다 빠져나가고 있고 신용잔고도 다 털리고 있죠. 털리고 있고 요게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완화가 안 되니까 아마 큰 반등보다는 그냥 계속 좀 지루한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개인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못 버티는 시장이고 그렇지만 또 여유 자금을 하시는 분은 또 본인이 하는 일을 전념하시고 아 본인 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시장은 또 올라올 겁니다. 항상 시장은 우상향으로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그재그로 해서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유명한 뭐 한 구독자 100만 명 막 이상 되는 그런 방송에도 보면은 대표들 나와 갖고서 보면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좋은 종목인데 또 물려 계신 분들 많습니다, 생각외로. 지금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려 있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죠, 코스피. 여기 보면 되겠네. 제가 2230을 지지선으로 다 잡아 놨는데요. 여기 48 여기니까 1200 거의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2230. 여기가 최대 바닥으로다가 2차 바닥으로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래 76 포인트를 안 깼어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고요. 일단 개파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연일 양봉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가 저는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고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해도 손절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거의 손절을 다 하냐 아니면은 더 사느냐 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 꼭대기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시는 분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사셔 갖고 여기서 파시는 분은 거의 희박해요, 희박해. 희박해요. 거의 한 1%도 안 돼요. 개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여기서 팔거나 대부분이지, 여기서 팔고 또 다시 여기서 사서 다시 또 여기서 파는 분들은 거의 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희박하고. 지금 대부분 주식을 거의 여기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종목,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이기 때문에 많이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9만 원, 거의 10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있던데, 이때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물려 계십니다. 나 혼자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이들 물려 계시니까 흐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라고. 이젠 빚을 내 갖고 대출 받아 갖고, 개인 대출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수 막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은 못 버티죠. 월요일 날 시장을 좀 봤을 때 한 올라간다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한 2200, 한 68 포인트 여기서 여기 정도에서 하락 나오고서 아마 초반에는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개인 신용 또 털겠죠. 털고 빠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아랫골이 달면서 이렇게 올려치는지,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요. 지금은 단타나 또는 짧게 접근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장기를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계속 모아 나가는 종목은 조금씩 더 사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계속 주식을 하실 거고, 주식을 단타로 들어와 갖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 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되면은 또 경험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그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게 좀 안 날 줄, 거의 뭐 '절대 안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더 심각하게 됐죠. 일단 중국 쪽이, 지금 중국 쪽 영향이 크긴 크죠, 중국이. 원래는 이제 제일 싼 가격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그거를 팔면 다른 전 세계적으로다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던 건데, 이 많이 약아졌죠. 약아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시중금리를 올릴 겁니다. 분명히 올릴 거고, 안 그러면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전자 쪽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살려면 전자가 가야 돼요. 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면, 여기 선 걸었는데 52,900 원짜리, 52,900 원짜리를 좀 지지해 주는 게 전자는 가장 좋긴 합니다. 하고 전자가 9만 원대, 거의 9만 원대, 8만 원대 영끌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이때 막 영끌 하신 분들 많이, 거기 보시면 그냥 4-50%, 50% 정도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2018년도 가격, 18년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 최근에 팔고, 개인은 또 사고 있고. 자, 현재 이것도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삼성전자는 절대 무너질 그런 종목이 아니죠.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아마 수혈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2차 전지 보시면 2차 전지들이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퍼스텍도 그렇고 일진 머트리얼도 그렇고, 이것도 추천드렸을 때 좀 많이 고생했다가 10만 원까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던 거이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좀 제가 추천하고 10배 올라간 종목이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직도 아직 많이 하락 안 했네. 거의 다 역배열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거의 100만 원대까지 거의 갔다가 거의 30% 이상 빠졌고, 차전지 쪽이 많이 좀 올라갔죠. 많이 좀 빠져 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음봉에 사세요. 음봉에. 양봉보다는 어? 그냥 기회는 옵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분할로다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시계도 거의 뜨지도 않고요, 많이. 뭐 제가 문배철강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를 제가 카페에 8월 12일 날 좀 올려드렸었는데, 예? 엉망치형 캔들이 좀 나오면서, 예? 8월 12일 자리가 여기일 거예요. 요 자리. 엉망치형이 나왔죠? 엉망치형 나오고, 이런 도치형 캔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종목 상관없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서 일부러 이렇게 흔들고, 애미 흔들고, 약 1개월 만에 상한가가 올라갔죠. 어? 분배철강 상한가 올라갔고, 개인이 하고 외국인 샀다가 욕망청 캔들 나왔을 때 요런 자리를 좀, 그리고 필라홀딩스도 좀 올랐었는데 다시 또 떨어지긴 했죠. 필라홀딩스도 보시면 항상 기회는 있다고 했죠. 요건 아직 추세 살아있고, 필라홀딩스 그것도 9월 달에 9월 20일 날 33,300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기회는 온다고 했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부분이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항상 또 이렇게 얘도 가는 것처럼 하더니 밑으로 뺐죠. 지니언스 기회는 온다고 했죠.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잡으시면 안 되고, 아이마켓 코리아도 아직 추세 살아 있고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조금 올랐다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고, DL 같은 경우도 아직 흐름을 봐야 되고, 일단 차트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망치는 아니 역배열은 안 좋은 거고요. 정배열은 정배열 초입 구간 잡아야 돼요. 주식은 역배열은 되게 위험합니다. 또 패션 플랫폼도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자리 이탈하면 라는 그런 자리고, 토카 같은 경우도 이건 신규주인데 이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이런 것도 주주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대성 하이텍도 올랐다가 다시 또 빠졌는데, 대성 하이텍도 여기를 깨면
잘라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성화이트 아직 살아 있고요. 대성화이트도 또 대부분 많이 떨어졌죠. END도 떨어졌고 한국정보통신도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괜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빠졌습니다. SKDND는 여기까지도 빠졌는데 SKDND는 여기까지 빠졌는데 저는 여기까지 더 빠지면 더 살 생각이에요. 그냥 어차피 장기로 갈 거고 단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입니다. 나중 되면 뭐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친환경 ESG 이쪽으로다가 더 성장을 할 거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좀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이 정도 한 3만 원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으로다가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현대차도 지금 많이 빠졌죠. 2차 전지 2차 전기차 쪽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아마 나 성장이 되지 않을까. 고 현대차도 봤을 때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지 그런 자리고 대부분 많이들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거의 죽음의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카오도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13 액면 분할하기 전에 13만 원대 한 5배 정도 우량주가 한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도 지금 손쓸 방법이 없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위에서 사신 분은 막 계좌가 막 75%막 80%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추매하기도 그렇고 추매하지 마시고 일단 70%대까지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버틴다고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버티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 재무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버티라는 거는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 그다음에 부채 비율, 보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하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많이 상승한 종목, 어? 이 많이 상승한 종목이 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채, 유보율 저런 게 이제 다 문제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잘라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 비율 이런 게 다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다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정배열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횡보만 하는 종목이 있어요.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크게 안 빠지고 빠질 만큼 빠지고 크게 안 빠지고 그런 종목들을 저는 투자보다는 버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한번 오르려면 이제 매집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항상
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물론 바로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은 좀 한참 있다가 길게는 뭐 2 년도 걸릴 수도 있고 3 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카오는 회복하려면 꽤 걸릴 것 같아요. 꽤 걸릴 것 같아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하락을 했죠. 공모가가 24,000 원이지만 요때 말씀드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어요. 이것도 똑같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거의 월봉상 했을 때는 거의 지금 42,000 원인데 거의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죠. 42,900 원. 깼네요. 거의 깼어. 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위험한 그런 자리예요. 카카오 게임즈. 할 자리도 아니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신규주죠. 이것도. 카카오뱅크도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공모가 39,000 원이니까. 공모가보다 더 빠지긴 했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월봉상에 지금 역배열로 다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될 자리는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역배열로 빠지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볼까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2018년도 가격대죠. 이 정도면 8만 원대면 제가 그거를 8만 원대 추천드려 갖고 15만 원대에 갔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 직원들이 하이닉스가 지금 좋진 않아요. 당연히 반도체 쪽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뭐 설계를 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뭐야 우리가 생산한 걸 갖다가 걔네가 조립을 해 갖고 완제품을 이제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해서 싸게 싼 값에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이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제 알게 됐죠. 이 새끼들이 이거 우리가 싸게 해 갖고서 딴 데 다 배불리게 해 주는구나. 중국이 알아 갖고 이제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돈 되는 쪽으로다가 좀 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2030년 그때 되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역전하지 않을까 중국이. SK하이닉스도 지금 추세가 무너졌어요. 지금 역배열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하면 안 되는 자리고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그냥 여기까지 7만 원대까지 7만 원대까지 지지하는지 보고 하는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21년도가 좀 최고치였죠. 12조 4,103억 그리고 11조 7조 점점점 안 좋아져요. 7조 여기도 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MM 같은 경우도 이것도 거의 10배 템버거 나온 종목이죠. 이것도 7천 원대 4천 원대 4천 원대 이야기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것도 당연히 사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빠졌죠. 빠졌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리는 좀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들은 충분히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제가 요것도 요때 4월 달에 요때
이거는 이때 20년도에 이야기했던 거고 10월 달에 추천드리고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빠졌었어요. 7,000원대까지 이렇게 역별로 빠지다가 이렇게 오른 건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매집을. 매집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한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21 년이 거의 약 한 9 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7월 달부터 거의 여기니까 약 1 년 동안 주가가 거의 한 빠르면 6 개월 늦으면은 거의 1 년, 2년 이렇게도 매집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시키다가 여기서 이렇게 빵 터지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단타들 하시는 분들 그런 놀이터죠. 이런 거는. 많이 이미 안 오른 종목들 SKD&D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해서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잘라야겠죠. 요런 데서 잘라야겠죠. 요런 데나.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나쁘냐? 재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PR도 400개 안 되고 유보율도 2,800 그 유동 비율. 시장이 다만 이제 종목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가지 않는 거죠. 이거 올라가는 거는 세력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하는 거지. 그래서 PR도 한 4대 배당도 잘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SK 디스커버리가 59 최대 주주죠. SK 디스커버리가. 원래 SK 가스가 저기였는데 보시면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역대급으로도 더 나왔는데 오르진 않고 있어요. 예. PR도 5대. EPS를 봐도 3만 원 당장 망해도 회사가 망해도 3만 원대는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더 오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좋은데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행보죠. 약 거의 한 1년 넘게 약 거의 이번 9월 달 되면은 2 년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 종목들. 여기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버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면은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 호텔 신라. 그래도 코로나 때 많이 저기를 했죠. KT도 배당으로는 나쁘지 않죠. KT도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KB금융도 추천드리고 좀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들 빠져 있고 올라간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 부대철강 같은 경우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랐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와 엄청 가던데 제주은행 가원칩 라인 바른전자 이런 것도 바른전자도 플라자 이런 것도 바른전자 결강 건설 쪽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아. 아 동남시도 썼는데 이거 딱 매집 자리여 갖고 몰랐네. 빨리.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 종목.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거의 이런 거는 다이나믹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가도 안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그 시총 270 주에 딱 작전하기 딱 좋고, 당연히 영업이나 매출에 다 마이너스고 언제 잘못돼도 모르는 그런 종목이에요. SD 큐브도 많이 올랐죠. SD 큐브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를 좀 보고 있고, 다음 주 이제 시장이 거의 9월 이제 끝날 시점이죠. 9월 달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이탈이 없으면 시장은 엄청난 출혈은 안 날 거예요. 그냥 지루한 시장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장이 될 거고, 이제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더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젠 금리 이자가 이제 세지니까 자기 집도 집값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집도 뭐 여러 개 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해에 받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본인 집이 두 채, 세 채, 막 네 채 이렇게 돼도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세금을 낸다고 해도 세받은 금액이 더 높으니까 이자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자가 거의 0%대 1%대 된 이자가 지금 8%대까지 6% 최소 6% 8%대까지 상승을 하니까 이제는 뭐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집들도 많이 팔 거고, 집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잘 극복하셔야 되고, 이게 이걸 또 극복을 하면 또 좋은 시장이 또 올 거고. 근데 1년 내내 시장이 좋진 않아요. 1년 동안 거의 안 좋은 시장이 더 많고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엄청난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깨면 저는 더 폭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창 케미칼은 지금 신규주긴 한데 이것도 한번 노려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손절가 잡고 영창 케미칼. 신규주도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13,700원 돌파하면 요건 가는 거고, 만약에 제가 선 거는 자리 12,400원 자리를 깨면 이거는 다시 밑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12,350 300원 자리 깨면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단타로도 한번 주긴 하지만 노려볼 만한 자리로 검색식에 걸려서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 흐름만 보시고 진입하실 분들은 본인이 모니터링 가능하면 진입하시고, 그게 아니면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좀 나질 않아 갖고, 영상 좀 라이브 방송도 저번에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좀 방송을 했었고, 라이브 방송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잘 이겨내시고, 하락장에는 분명히 본인만의 또 하락장 경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전략을 세우거나 인 멘탈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락장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000 포인트에서 주식을 이제 너도나도 다 주식을 해서 20년도 때 주식 거의 광풍이 불어 갖고, 코인도 그렇고 3,000 포인트부터 주식을 하신 분, 3,300 포인트부터 주식을 종목을 사신 분들은 재미를 못 봤어요. 다 손실이죠. 다 손실. 엄청난 손실이고요. 그때 당시 안 팔았으면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뭐 몇 배 한 5 배, 3배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손실폭이 한 70-80%될 거고 계좌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좌가 그렇게 많이 손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막 이 잡주라든지 테마주 그런 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계좌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이게 보면 인버스, 인버스 흐르고 인버스는 되도록이면은 사시는 건 아니고 호텔을 거의 파는 까지 왔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여기 자리를 많이 깬다고 하면 인버스도 일부 좀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깬다고 하면. 저는 여기를 깨면 더 큰 하락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만 좀 보고 있고요. 인버스,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한번 보고 엑스 아무거나 봐도 뭐 하나 성걸 많이 본 엑스 텍스 레버리지도 지금 뭐 똑같죠. 저기랑 코스피 차트랑 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고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텍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확신이 있으면 레버리지 하면 되고 본인은 아니다 여기 더 내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인버스 하셔서 하시면 하락에 배팅하면 인버스 상승에 배팅하면 레버리지 다만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 2X 같은 경우는 안 오르거나 횡보하면 출혈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초보자분 절대 사시면 안 되고 본인이 레버리지나 이런 거 경험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도 되게 빨리 가고 또 9월 달 지나면 이제 10월 그리고 2달이 지나면 또 한 살이 또 먹고 세월만 되게 빨리 가네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세월만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시장이 또 안 좋아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대부분 많이들 힘들 그런 장이긴 하지만 뭐 여유 자금을 하신 분들은 뭐 예금 같은 경우도 2 년, 3년 뭐 4년 이렇게도 또 하시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너무 힘든 투자금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럼 일부 좀 덜어내고 손실을 좀 덜어내고 차라리 밑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손실 보더라도 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린 2차 지지선이 이탈을 하면 시장이 좀 더 힘든 그런 장이 나올 거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이탈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시장은 엄청난 뭐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또 하락장에 또 싸게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종목들도 추매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한 방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